반갑습니다. 블록체인 라이브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긴급하게 다룰 내용은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과 월가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밥그릇 전쟁이 터졌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2026년 불장의 문턱에서 기존 기득권 세력인 전통 은행권이 코인 시장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클래리티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자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시장 명확성 법안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코인 거래소는 고객에게 이자를 주지 말라는 충격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것은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은행들은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코인 시장은 이 파도를 어떻게 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안 뒤에 숨겨진 전통 금융 세력의 최후의 발악을 분석하고, 이 전쟁의 결과가 시바이누에게 미칠 최악의 악재 시나리오와 최상의 호재 시나리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하는데요. 상원은행위원회가 내놓은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자금 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가 아닙니다. 바로 금리 통제권인데요.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가 예치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대신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달러를 맡기고 연 4에서 5%의 짭짤한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긴 한데요. 고객의 돈이 은행 금고에서 빠져나가 코인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결국 미국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거대 은행 로비스트들이 상원을 압박해 만든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래소 너희들은 은행도 아니면서 왜 이자를 줘? 그거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즉, 금융 안정성을 핑계로 자신들의 예금 독점권을 지키기 위한 늙은 공룡들의 마지막 발악인 셈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코인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의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026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이자 중간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었죠.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분석했듯 미국의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화당 주류가 장악한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정반대의 규제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와 전통 공화당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트럼프가 AI와 코인을 밀어주려 하자 위기감을 느낀 월가의 전통 금융 세력이 의회를 통해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텐데요. 201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은 결정적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업계 전체가 들고 일어난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간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규제인데요. 법안에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운영자에게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 탈중앙화된 코드를 짠 개발자에게 네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범죄 자금이 오가면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블록체인 혁신의 씨를 말리는 행위가 되겠죠.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미국 내의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는 문을 닫거나 해외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 금융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개자 없는 금융을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의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과도한 규제 시도는 그만큼 기존 세력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죽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코인 시장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트럼프와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데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미국의 국가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은행의 로비가 국가의 미래 전략을 이길 수는 없겠죠.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는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코인베이스의 보이콧은 엄청난 압박인데요. 결국 법안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19세기 마차 조합이 자동차의 등장을 막으려 로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은행이 코인을 막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더 빠르고 더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클래리티 법안은 전통 금융 세력의 최후의 발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이 시도조차 무산될 때 코인 시장은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날개를 달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우리 시바이누 홀더들은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할까요?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자체적인 디파이 생태계와 레이어2를 가진 프로젝트이기에 이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냉정하게 2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이 악재로 발동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만약 은행권의 로비가 성공하여 클래리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시바이누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이 탈중앙화 거래소 시바 스왑이 규제 대상이 될 테니까요. 이 개발진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되면서 운영이 위축되거나 미국 내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로 인해 코인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시바이누와 같은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라는 내러티브가 훼손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시바륨의 총 예치 자산이 급감하며 가격이 조정받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법안이 좌초되거나 오히려 코인 시장이 유리하게 수정될 경우와 최상의 호재로 발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실패했다는 뉴스는 시장에 엄청난 환호를 불러옵니다. 그동안 규제 공포로 눌려있던 시바이누의 가격은 억눌렸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겠죠. 이 은행들이 코인베이스를 공격할수록 투자자들은 역시 답은 탈중앙하다라며 시바리움과 같은 온체인 생태계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이는 시바이누 생태계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게 될 텐데요. 법안이 무산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풍부해진 유동성은 낙수 효과를 통해 시바이누로 흘러들어오고 2026년 불장의 주인공은 다시 한번 밈코인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은 언뜻 보면 코인 시장을 죽이려는 악재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전통 은행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강한 규제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 대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지금 들려오는 노이즈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트럼프와 시대의 흐름은 결국 혁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악재 시나리오가 닥친다면 그것은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일 것이고, 호재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정고점을 뚫고 나가는 시바이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 금융의 최후의 발악, 그것은 곧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소식 들려드려 봤는데요.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소식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AI 보조지표 템플릿과 특별 영상 기획을 통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지표 템플릿 받으셔서 수익 공유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 아직 난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잠깐 이 템플릿에 대한 설명과 공유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그런데 제 차트에는 여러분들의 차트와는 조금 다른 게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이, 셀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제 노하우의 포인트인데 바로 제가 3년 동안 개발해온 AI 보조지표 템플릿을 대입한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특별 영상을 제작할 때 비밀 종목 나오잖아요. 그 종목들도 다 이 AI 지표 템플릿을 보고 제가 수익 확인한 종목들만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템플릿은 단순하게 오늘 이 코인 올라요 이렇게 코인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급등 전 자주 나오는 신호들의 조합을 잡아서 오늘 뜬 종목 중에서 진짜 오를 수 있는 후보를 걸러주는 선별기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보조 역할을 해주는 지표라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 보조지표도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나는 금액에 비하면 정말 소액이고 현재 적중률로 봤을 때는 약 94% 이상의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보조지표 어떻게 봤는지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 보시면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신청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서 템플릿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보내주신 분들은 다시 댓글창으로 돌아가서 구독 완료와 전화번호 뒷자리 2개까지 포함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완벽하게 신청 완료가 되십니다. 그럼 제가 댓글 신청서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고 이 AI 지표 템플릿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표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쓰냐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비하면 코인시장의 역사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현재 투자 시장의 형태, 투자 방식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제치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기관들보다는 나은 점이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종목에 목돈을 넣어두고 10년, 20년 버티는 게 정답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발은 맞춰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AI 보조지표 템플릿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데 정말 1분도 안 걸리시니까요. 이런 선물 같은 기회에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투자하는 길에 있어 조금이나마 저의 선물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